자, 우리 부동산의 개념에서 시험의 출제 빈도가 좀 높아요. 여기는요. 부동산의 개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이 뭔지를 모르면 안 되기 때문에 부동산의 개념은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자주 나와요. 근데 이 부동산의 개념에서 우리가 꼭 첫 번째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복합 개념이에요. 복합 개념. 그럼 복합 개념이 뭔지 지금부터 이제 봅니다. 복합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저는 앞 시간에 부동산에 3대 측면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법률적 측면도 있었고, 경제적 측면도 있었고, 기술적 측면도 있었잖아요. 맞습니까? 네네. 그러면 법률적 측면에서 부동산을 법률적인 측면에서 내린 정의를 법률적 개념이라 그래요. 경제적인 관점, 경제적인 측면에서 내린 개념을 경제적 개념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기술적인 측면에서 내린 개념을 그럼 뭐라 그럴까요? 기술적 개념이라 그러죠. 그래서 복합 개념은, 부동산의 개념은 법률적 개념이 있고 경제적 개념이 있고 기술적 개념이 있다. 그럼 여기서 유형의 개념은 뭘까요? 이게 유형이죠. 이게 형태 가지고 한 거예요. 형태. 그럼 우리가 부동산의 개념을 정의할 때 법률적인 관점에서만 정의를 내리면 되겠습니까?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정의를 내리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여기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딱 서가 있어. 근데 홍길동이를 법적인 관점에서 저 사람은 국적이 조선이야. 법적인 관점에서만 정의 내릴 수 없잖아요. 이 사람의 경제적인 관점, 경제적인 능력이라든지 그 사람의 외모라든지 이런 걸 전반적으로 고려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개념을 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부동산은 저 크게 세 가지 개념이 있는데 이 세 가지 개념 중에 하나만 가지고 내린 정의가 아니고 이 세 가지 개념을 모두 고려해서 이 부동산은 무슨 부동산이다 하고 내려줄 때 그걸 뭐라 그러냐면 복합 개념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합 개념은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개념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고려한 거예요. 모두 다 고려한 거예요. 그래서 복합 개념이다. 이런 개념들이 섞여 있다. 그래서 복합 개념이라 부릅니다. 오케이? 그래서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이 세 가지 개념을 모두 고려한 부동산의 개념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자? 네, 복합 개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럼 아까 3대 측면을 모두 고려한다는 게 어디서 또 나오더라? 종합식 접근법에 있었죠. 기억나세요? 아까 부동산학의 연구 방법 중에 종합식 접근법이라고 있었거든요. 그걸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네, 19페이지네요. 제가 아까 19페이지에 종합식 접근법을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했냐면 3대 측면을 모두 고려한 접근법이라고 그랬죠. 맞아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복합 개념이라는 걸 공부했잖아. 그럼 종합식 접근법을 복합 개념식 접근법 그래도 되겠습니까? 된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복합 개념으로 이해한다 이런 말 보이세요? 복합 개념 줄쳐야 돼요. 그래서 시험에서 종합식 접근법을 얘기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복합 개념식 접근 방법 이 말을 제일 많이 냅니다. 아까 제가 복합 개념을 안 배웠기 때문에 아까 말씀을 안 드린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학의 연구 방법 종합식 접근법이 있는데 종합식 접근법은 3대 측면을 모두 고려한 연구 방법이다. 그래도 되고 복합 개념식 연구 방법이다. 이래도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오케이. 그럼 여러분 공부할 때 의사결정 접근법 딱 그렇게 얘기하면 이거 어디서 나오는 건지를 알아야 돼요. 이제 3월달부터는 우리 공부를 집중적으로 해야 돼. 특히 5월 말에 시험을 본다고 그랬어요. 1차 시험 언제 본다고? 5월 말에 본다. 5월 말에 본다는 마음으로 공부하라고 그랬어요. 3개월 남았어 지금 1차 시험까지. 3개월. 충분히 할 수 있어. 머리 안 아파도 돼. 공부를 할 때 여러분 내가 지금 어디를 공부하는지 항상 알고 해야 돼요. 어디를 공부하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공부하는 부분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그러면 법률적 개념, 경제적 개념, 기술적 개념은 복합 개념 안에 들어가 있는 거다. 이런 걸 생각하면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시험장에 갔을 때 문제를 딱 읽잖아요. 문제를 읽었어. 점수를 잘 받은 사람 어떤 사람들이냐? 문제를 딱 읽었더니 이거는 무엇을 물어보는 거는 아시는 사람들이 시험수를 잘 나와요. 문제를 읽었는데
이거 어디서 묻는 거야? 이러는 사람은 곤란하다는 거예요. 어디 얘기하는지를 보면 안 된단 말입니다. 만약에 한라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제주도 얘기인지 저 경상남도 얘기하고 있는지 그럼 모르면 안 되잖아요. 제주도 그건 한라산 그럼 제주도에 있잖아. 그게 출발인데 어디를 얘기하는데 이게 어디 쪽 얘기를 하는지를 몰라.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데 대화의 주제가 뭔지를 모르고 끼어들면 무슨 얘기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볼 때 질문이 딱 나오면 이거는 뭐를 묻는 거구나. 이걸 파악하는 게 1순위입니다. 1순위. 그게 파악이 돼야 답을 찾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게 파악이 잘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먼저 항상 무엇을 묻는지를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공부하는 부분이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럼 아까 종합식 접근법은 부동산학의 연구 방법이야. 연구 방법 안에 종합식이 있어. 종합식은 3대 측면 모두 고려, 복합개념 접근법이다. 이렇게 딱 정리를 해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쉽지 않지만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돼. 그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제 복합개념 먼저 알았죠? 그럼 우리 이제 법률적 개념이 뭔지 알아야 될까 몰라야 될까? 알아야지. 이제 법률적 개념이 뭔지 알아야 돼. 경제적 개념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기술적 개념이 뭔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물어본단 말입니다. 이건 제가 좀 이따 하고요. 이거부터 보겠습니다. 경제적 개념. 경제적 개념 교재 한번 볼게요. 자, 우리 교재는 29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경제적 개념 이렇게 나와 있죠. 그 옆에 자산, 자본,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 보입니까? 네, 그 줄 딱 치고 별표 2개 합니다. 네, 시험에 최근에도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물어보냐면 다음 중 부동산의 경제적 개념으로 묶인 것을 찾아라. 다음 중 부동산의 경제적 개념이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바로 물어봅니다. 이거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외워버려야 돼요. 보면 알 수 있어. 어렵지 않아. 돈 냄새가 막 나. 그죠? 자, 보세요. 부동산을 자산으로 본다든지 내가 건물을 갖고 있는데 이 건물은 내 자산이야. 이건 경제적 개념인 거예요. 이 건물은 내 자본이야. 자본은 내 사업 미천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건물, 토지나 건물은 생산 요소예요. 생산 요소란 생산물을 만드는데 생산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얘기해요. 그리고 소비할 수 있는 소비의 대상을 소비재라 그래. 상품은 뭐예요? 사고 파는 거잖아요. 우리 건물 사고 팔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경제적 개념, 자산, 자본,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 딱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너무 많이 나왔다. 자, 그 다음에 너무 많이 나왔으니까 그 밑에 한번 볼게요. 생산. 부동산의 경제적 개념은 부동산을 생산, 보입니까? 동그라미. 분배, 동그라미. 소비, 동그라미. 투자, 동그라미. 다 경제활동이잖아. 그럼 만약에 부동산을 생산, 소비, 투자, 분배의 관점에서 본다. 이런 말 나오면 무슨 개념이다? 경제적 개념인 거예요. 오케이? 자, 그리고 아까 경제적 개념 거기 상품 옆에다가 이런 말을 적으세요. 가격, 가치. 야, 이 건물 있잖아. 가치가 10억짜리야. 무슨 개념입니까? 경제적 개념입니다. 이 건물을 100억에 샀어. 무슨 개념입니까? 경제적 개념. 그러니까 돈 얘기가 나오면 경제적 개념이라고. 돈 얘기가 나오면. 아시겠어요? 이걸 물론 당연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5개는 반드시 알아야 돼. 이건 늘 물어보는 얘기야. 근데 만약에 출제자가 마음을 바꿔가지고 다른 걸 물어본단 말이에요. 가치 얘기를 한다든지, 가격 얘기를 한다든지, 생산 얘기를 한다든지, 분배니, 투자니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럼 무슨 개념이다? 홍길동 씨는 어저께 성남동에 있는 건물을 10억에 투자했다. 무슨 개념입니까? 경제적 개념. 우리 중개사는 이런 식으로 잘 안 내지만 아주 충분히 낼 수 있거든요. 아시겠죠? 응용하는 형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봅니다. 나머지는 안 봐도 됩니다. 넘기세요. 위에 물리적 개념. 죄송합니다. 물리적 개념 29페이지. 자, 물리적 개념을, 기술적 개념을 물리적 개념이라고도 그래요. 무형입니까? 유형입니까? 위에다 유형 딱 적어야 돼요. 유형이야. 그럼 경제적과 법률적 개념은 무형입니다. 자, 물리적, 기술적 개념은 자연, 위치, 공간, 환경이에요. 그대로 기억하시면 돼요. 그 이상도 안 물어봐. 이 4개 기억합니다. 혹시나 기술적 개념을 공학적 개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공학적 개념. 그래도 기술적 개념이야. 건축 공학적 개념 그래도 기술적 개념입니다. 우리 건축 공학적 개념이랑 이런 거잖아요.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다. 저거는 벽돌 건물이다. 이게 공학적 개념이거든요. 형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 알겠어요?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야. 기술적 개념이나 공학적 개념이나 물리적 개념 같은 말. 자, 이제 법률적 개념 남았죠? 자, 이제 법률적 개념 해야 돼, 이제. 30페이지입니다, 이제. 자, 이 법률적 개념은 크게 둘로 나눕니다. 둘로. 첫 번째가 협의의 부동산. 제가 지금 무슨 개념 한다고요? 법률적 개념. 법률적 개념.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이에요. 광의의 부동산이 있어요. 그럼 협의의 부동산은 좁은 의미의 부동산이 되겠죠. 광의는요, 넓은 의미. 자, 그럼 교재 보시면 협의의 부동산 이렇게 돼 있고 그 옆에 민법이라고 적혀놨나요? 이게 왜 이렇게 적어놨냐면 이 협의의 부동산을 민법상 부동산이라고도 그래요. 여러분 민법 공부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자, 우리 민법에 보면 민법 99조에 물건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물건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자, 물건은 크게 부동산과 동산으로 나눕니다. 이게 1항이고 이게 2항이야. 그리고 민법에 보면 부동산을 뭐라고 정해놨냐면 토지와 정착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동산은 뭐냐면 부동산 이외의 물건이에요. 그래서 물건은 크게 부동산 아니면 동산이야. 그럼 여기서 부동산이 중요해, 동산이 중요해? 부동산이 중요하지. 부동산을 딱 정의 내려놓고 그 나머지는 다 뭐라고 해버리니까 동산이라고 그러니까 부동산이 중요하겠죠. 맞아요? 그러면 협의의 부동산을 민법상 부동산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협의의 부동산은 뭐냐? 토지와 정착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토지와 정착물이 아니면 뭐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동산이에요. 토지와 정착물이 부동산이잖아요, 우리 민법에서. 맞아? 그럼 토지와 정착물을 제외한 나머지 물건들은 다 뭐가 돼버린다? 동산이다, 이 말이야, 동산. 오케이? 자, 그럼 보세요. 토지가 부동산이라는 건 세 살 먹은 어린애도 알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럼 저기 중요한 건 뭐가 돼? 정착물이지. 정착물이 중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그리고 정착물에 대해서 잘 물어봅니다, 시험에서. 앞으로 공부 좀 이따 공부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착물을 잘 알아야 되겠구나. 정착물을. 자, 그 다음에 광의의 부동산 보겠습니다. 그럼 광의의 부동산은 이 안에 협의의 부동산이 들어갈까요? 들어가지, 당연히. 들어가지. 여기에다가 뭐 추가가 된단 말이에요. 준부동산이에요. 이게 머릿속에 딱 들어있어야 돼요. 질문해 볼게요. 이 표만 가지고. 그럼 준부동산은 협의의 부동산입니까? 협의의 부동산이 아닙니까? 준부동산은 민법상 부동산입니까? 민법상 부동산이 아닙니까? 그럼 준부동산은 민법상 뭘까요? 동산이에요. 얘는 민법상 동산이에요. 나중에 공부합니다. 얘는 민법상 부동산 얘잖아, 얘. 이게 민법상 부동산이라니까. 그럼 얘는 민법상 부동산이다, 민법상 부동산이 아니다. 아니지. 민법상 부동산이 아니야. 민법상 동산인데 부동산처럼 취급해 주는 것들이에요. 나중에 공부합니다. 이 표가 가지고 일단 협의의 부동산과 강의의 부동산이 있구나. 협의의 부동산은 민법상 부동산이라고도 하는데 토지와 정착물을 말한다. 광의의 부동산은 협의의 부동산에다가 준부동산을 더한 거다. 그런데 준부동산은 민법상 부동산은 아니지만 부동산으로 취급해 주는 건가 보네. 이런 느낌을 받아야 돼요, 여기서. 아시겠어요? 지금부터 이제 이거 하나씩 설명합니다, 이제 지금부터. 자, 우리 교재 봅니다. 협의의 부동산, 민법상 부동산이라 그러고, 첫째 줄에 보면 토지 및 정착물 이렇게 돼 있나요? 네, 줄 치시고요. 네. 자, 그 다음에 토지 소유권은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요. 그 밑에 광의의 부동산 있죠? 광의의 부동산은 그 밑에 표 보니까 협의의 부동산 밑에 광의의 부동산 있네요. 자, 광의의 부동산은 협의의 부동산에다가 준부동산을 더한다 이렇게 돼 있네. 보입니까?
그래서 협의의 부동산에 준부동산을 더한 이런 개념을 광의의 부동산이라고 부릅니다. 요건 이해되셨죠,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봐야 된다고, 정착물. 지금부터 정착물 봅니다. 정착물. 정착물이 뭐냐? 제가 지금 칠판에 적는 걸 무작정 적는 게 아니고 좀 생각을 하면서 봐야 돼요. 그러면 정착물이라는 거는 이 정착이라는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정착이라는 것은 한 곳에 계속 머무르는 게 정착입니까? 온 동네 막 돌아다니는 게 정착입니까? 가만히 있는 게 정착이잖아요. 그 정착물은 일단 토지에 붙어 있는데 그냥 잠시 붙어 있는 게 아니고 계속, 그럼 항구적이라 그래요. 항구적으로 부착이 돼 있단 말이야. 토지에는 붙어 있는데 그게 계속 붙어 있을 때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정착물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은 일시적으로 잠시 붙어 있어. 잠시. 그럼 그건 정착물이다, 정착물이 아니다? 정착물이 아니겠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 교재 보시면 네, 33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요, 동그라미 3번에 동산으로 분류 보이세요? 옆에다가 정착물이 아니다 이렇게 적으세요. 이 정착물 아니에요. 33페이지 거기 동그라미 3번 동산으로 분류되어 있죠. 그 옆에다 정착물이 아니다. 정착물이 아니라는 얘기는 부동산 아니라는 얘기야. 부동산, 민법상 부동산이 뭐예요? 토지와 정착물. 그럼 여러분 앞으로 정착물이 아니다 그래버리면 그건 민법상 동산이에요. 이게 머릿속에 딱 잡혀 있어야 돼. 개념 틀이. 그러니까 정착물이 아니라는 얘기는 동산이야. 그럼 여기 제가 조금 동그라미 3번에 정착물이 아니라 그랬죠. 그럼 얘들은 뭐다? 동산이다 이 말입니다. 동산. 그럼 그 밑에 보면 줄칠게요. 경작 수확물 보이세요? 그 다음에 임차인이 설치한 임차인 정착물 되어 있는데 임차인 정착물 줄치고요. 가식 중인 수목, 요 굵은색으로 이걸 일단 줄을 딱 치세요. 자, 얘들은 토지에 붙어 있지만 계속 붙어 있는 애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경작 수확물 보세요. 수확물이라는 건 벌써 수확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착물 아니지. 그 다음에 임차인 정착물은 뭐냐면 임차인이 설치했단 말이에요. 임차인은 새 들어 사는 사람이잖아요. 토지를 빌려가지고 농사하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럼 이 사람들이 나중에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어디로 가버린다든지 하면 주인이 헐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임차인 정착물은 정착물이 아니죠. 계속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 다음에 가식 중인 수목 보이세요? 이거는 조경회사에 있는 나무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조경회사에 있는 나무는 계속 거기 심겨져 있습니까? 팔리면 딴 데로 가져가야 됩니까?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걸 가식 중인 수목이라 그래. 임시로 잠시 심어둔 나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대표적인 정착물이 아닌 거예요. 아닌 거야? 그럼 뭐라고요? 동산. 별표 하세요. 3번. 잊어먹으면 안 된다. 잊어먹으면 안 된다. 그 외에도 보면 뭐 공중전화 박스도 있고 비닐하우스 이런 거 있죠? 이 정착물 아니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자, 일단 정착물 아닌 것부터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이거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정착물을 나눌 때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토지의 일부인 정착물, 토지와 별개인 정착물. 이 중요하다고요. 특히 이게 중요하다. 토지와 별개인 정착물 중요합니다. 토지와 별개인 정착물 제가 앞으로 4개 말씀드릴 거거든요. 암기. 이건 암기. 자, 지금부터는 진짜 실전적으로 해야 돼. 우리 5월달에 시험 보기 때문에 지금부터 팍 외워 나가야 됩니다. 이제 이거 미룰 때가 아니야. 지금부터 다 끝내야 돼. 그럼 질문해 볼게요. 자, 토지의 일부다. 토지와 별개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봐야 돼요. 김치 냉장고 사러 갔거든. 김치 냉장고 사러 가니까
김치 냉장고 사면 안에 왜 김치 넣는 케이스 같은 거 있잖아. 김치통이라 그럽니까? 뭐라 합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 엄마들 막 달라 말라 그 막 뭐 그렇게 하잖아요. 자, 갖다 말. 근데 김치 냉장고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통이 너무 이뻐. 통이 너무 이쁜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 하이마트 가가지고 그 통만 파세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파는 사람이 이거는 김치 냉장고 일부기 때문에 팔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게 이 개념이다. 그러면 토지가 있는데 그 위에 정착물이 있단 말이야. 그럼 이게 토지의 일부래. 그럼 그 말은 그 정착물만 별도로 거래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은 그 김치통을 사려면 뭘 사야만이 딸려오는 거야? 김치 냉장고를 사야 딸려오죠. 맞아요. 그래, 이런 정착물을 일부인 정착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김치 냉장고가 정착물이라는 뜻은 또 아니에요. 집에 가지고 김치 냉장고 정착물 이러면 또 안 돼. 예를 든 거야, 예를. 그래서 이런 일부 정착물을 종속 정착물이다. 딸려간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대표적인 게 나무예요, 나무. 나무는 일부인 정착물이에요. 그럼 토지를 샀는데 왜 나무가 있잖아? 그럼 이거는 별다른 말이 없으면 당연히 딸려오는 거예요. 딸려오는 거야. 물론 특약으로 나무는 별개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건 일반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당사자 간의 계약은 하기 나름이야. 근데 그런 별다른 말이 없을 때는 당연히 뭐라는 거예요? 일부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네네, 그 뜻이에요. 그럼 별개라는 건 뭐야? 김치 냉장고 통만 따로, 김치통만 따로 살 수 있다 이 얘기잖아요. 맞아요? 그 말은 주인이 달라질 수도 있겠네. 주인이 다를 수도 있지. 토지하고 정착물 주인하고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토지 위에 뭐가 붙어 있어. 정착물이. 근데 이건 토지와 별개래. 그럼 가가지고 야, 이것만 좀 주세요.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이것만 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땅 주인하고 정착물 주인하고 바뀔 수가 있죠. 의미를 알아라는 겁니다. 의미를 알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착물이 일부냐 별개냐 아주 중요하지. 중요한 개념이잖아. 이걸 명확하게 안 해놓으면 토지만 샀는데 자기네 딸려올 줄 알았는데 왜 안 딸려와 이럴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거 중요하단 말이야. 그런데 대부분의 정착물은 일부거든요. 대부분은 다 일부란 말이야. 그래서 별개인 거 4개를 기억해 두고 이 나머지는 다 뭐가 돼버린다? 일부다. 그래서 4개, 별개가 참 잘 냅니다. 이 4개를. 대표적인 게 건물입니다. 건물은 토지와 별개인 정착물이에요. 그래서 토지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같지만 다를 수도 있다. 그래서 토지 등기부 등본, 건물 등기부 등본이 따로 있습니다. 따로. 두 번째가요. 임목이에요. 임목. 임목이라는 건 뭐냐면 임목법에 의해 등기한 수목 집단이에요. 임목. 여기서 중요한 글자는 등기예요. 등기. 나무가 등기를 했대요. 자, 나무는 원래 제가 일부라 그랬죠. 나무는 원래는 일부야, 일부. 근데 이 나무가 등기를 했대. 등기를 했다는 얘기는 땅 주인하고 나무 주인하고 다릅니다 이 얘기거든. 이게 등기 안 하면 당연히 땅 주인 건데 등기를 했다는 얘기는, 내가 돈을 들여서 등기를 했다는 얘기는 토지 주인과 나무 주인이 다르다 이 얘기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이에요. 자, 나무는 제가 일부라고 그랬어요. 근데 앞에 어떤 글자가 와요? 명인 방법을 갖췄대요. 명인 방법. 이 명인 방법이라는 것도 소유권을 표시하는 방법이에요. 새끼줄로 가지고 나무를 뚝 둘러놓고 팻말을 박아둔다든지, 나무 껍데기를 벗겨가지고 빨간색 페인트를 칠한다든지, 나무 껍데기에다가 내 이름을 새겨둔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명인 방법이거든요. 왜 그런 걸 할까요? 땅 주인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 안 하면 원래 누구 건데? 땅 주인 거지. 땅 주인 거지. 이 어차피 내 나무인데 벗겨가지고 이름 적을 필요가 뭐가 있어? 근데 나무에도 이름을 썼다는 거는 땅 주인 이름을 안 적고 딴 사람 이름 적어놨겠죠 여기다가. 맞아요? 여러분 집에 가 내 냉장고에다 내 이름 새길 필요가 있나? 새길 필요가 없잖아. 내게 아니라는 얘기지, 새겼다는 얘기는. 마찬가지로 미분리 과실입니다. 원래 미분리 과실도 토지 일부거든요.
미분리 가실. 나무에 대롱대롱 지금 사과가 달려있어. 누구 거야? 땅 주인 거잖아. 그잖아요. 근데 미분리 가실은 우리 1부인데 앞에 무슨 말이 들어왔다? 그래, 명인 방법이란 말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토지하고는 별개다, 이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타인 토지 경작물 또는 타인 토지 농작물이에요. 자, 우리 일반적으로 그냥 농작물이야. 그냥 농작물. 그냥 농작물은 토지 일부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나무에 땅에다 뭘 심어놨대. 그럼 누구 거야? 땅 주인 거지. 근데 이게 누구 땅에 심어놨다? 남의 땅에 심어놓은 거야. 남의 땅에. 그냥 농작물이 아니고 뭐 타인 토지. 타인 토지가 중요하지. 남의 땅에 할머니가 뭐 심어둔 거예요. 할머니 거라고요. 땅 주인 게 아니고 경작자 겁니다. 아시겠죠? 이 네 가지 기억합니다. 이 네 가지는 토지와 별개인 정착물이다. 이 별개인 정착물을 독립정착물이라고도 그럽니다. 구별됐나요? 그럼 이걸 뺀 나머지들은 뭐 돌담이니 제방이니 국어라든지, 국어는 우리 인간이 만든 수로 얘기하는데요. 이런 것들 전부 다 일부예요. 됐어요? 자, 됐고요. 그래서 정착물까지 설명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준부동산입니다. 준부동산. 자, 준부동산. 우리 교재 30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핵심 정리 그래가지고 준부동산 나오죠. 자, 이 준부동산은 아까도 잠시 언급했지만 민법상 부동산이다, 민법상 부동산은 아니다. 민법상 부동산 아니야. 즉 민법상 동산이야. 동산. 자, 거기 보면 1번 봅니다. 준부동산은 민법상 부동산은 아니지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민법상 부동산이 아니지만 이 말은 민법상 동산이라는 뜻이에요. 그 민법상 동산인데 그 뒤에 줄칩니다. 등기 등록 줄치세요. 동그라미 해도 괜찮아요. 등기 등록이라는 공시 방법을 갖췄다. 공시 방법 갖췄다 줄칩니다. 그 말이 포인트란 말이야. 준부동산을 얘기할 때는 등기 등록 공시 방법, 이 말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등기와 등록이라는 공시 방법은요, 부동산이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공시라는 거는요, 공시라는 거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공시가. 공시했다. 여러 사람들에게 알려준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공시라는 공시 방법이 부동산하고 동산이 좀 달라요. 이 공시라는 거는 이 물건이 누구 거고 주인이 누구고 이 물건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부동산은 어떻게 공시를 하냐면 부동산은 등기예요. 등기. 부동산은 어떻게 공시한다고요? 등기합니다. 등기. 근데 동산은 어떻게 공시하냐면 점유예요. 점유. 그냥 가지고 있으면 돼요. 동산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인이야. 자, 이 지갑 제가 갖고 있는 내 거지. 맞아요. 그래, 동산은 갖고 있는 사람을 주인으로 봐. 근데 부동산은 들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내 집을 나 고정해 놓고 다닐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 주인이 누구냐는 걸 알려주려면 등기한단 말이에요. 등기. 그럼 등기부등본을 떼보면 아, 이 건물의 주인이 누구구나, 이 집의 주인이 누군구나 알 수 있죠. 맞아요. 그 부동산은 등기라는 방법을 가지고 공시한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동산은 등기하면 안 되지. 여러분 뭐 책 등기했어요? 시계 등기 안 했지? 동산은 등기를 안 한단 말이야. 그런데 얘들은 민법상 동산인데 등기나 등록 같은 공시를 하더란 말이에요. 부동산이 하는 행동을 하더란 말입니다. 그럼 얘들은 동산이지만 뭐로 봐주자? 부동산으로 봐주자, 이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그럼 시험에서 준부동산을 설명할 때 가장 포인트가 뭐야? 등기 등록 공시 방법이잖아요. 그걸 딱 기억해야지. 그럼 시험에서 등기 등록이라는 공시 방법을 갖추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부동산과 유사한 공시 방법 그래도 됩니까? 그렇지. 부동산과 유사한 공시 방법이 등기 등록이거든. 오케이? 그러면 준부동산 딱 나오면 부동산과 유사한 공시 방법, 등기 등록 공시 방법, 이 말 나오면 뭐라고요? 준부동산이야. 그럼 시험 문제를 딱 읽잖아.
지문을 딱 읽는데 부동산과 유사한 공시방법 이런 글자가 딱 나와.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 뭐가 딱 떠올라야 돼? 준부동산이 딱 떠올라야 된단 말이야. 다른 게 떠오르면 안 되고. 오케이? 그럼 준부동산은 협의의 부동산이다, 광해의 부동산이다. 그래, 이렇게 연결이 딱 돼야 된다고요. 아시겠어요? 네, 그렇게 공부를 해놔야 돼요. 자, 준부동산. 민법상 동산이지만 등기 등록 등 공시방법, 그 위에 이렇게 적으세요. 부동산과 유사한 공시방법. 이렇게도 얘기한단 말이에요, 시험에서. 부동산과 유사한 공시방법. 부동산과 유사한 공시방법이 등기 등록이야. 갖춤으로써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물건, 이렇게 돼 있죠. 부동산에 준한다는 게 부동산처럼 취급해 주겠다 이 말이잖아. 그래서 이걸 준부동산이라고 부른단 말입니다. 준이 붙었다는 얘기는 오리지널이 아니에요. 준부동산이라는 건 부동산 아니라는 뜻이거든. 이게. 됐습니까? 그럼 이런 준부동산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3번에 줄 쳐볼게요. 자동차. 자동차 준부동산이에요. 우리 등록하거든요. 자동차 등록하죠. 네.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 선박은요, 옆에 20톤 이상 줄 치고요. 그 별표 가볍게, 별표 하나 좀 내놓으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선박은 20톤 이상만 등기할 수 있어요. 그럼 만약에 10톤짜리 선박이야. 10톤 선박. 그럼 10톤 선박은 등기가 돼, 안 돼? 그럼 얘는 준부동산이다, 동산이다? 그렇지. 10톤 선박 그럼 동산이야, 그냥 걔는. 오케이? 시험에 나온 적이 있다. 최근에 감정평가서 문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10톤 선박은 준부동산 아닙니다. 다음 중 준부동산을 찾아라. 10톤 선박 있단 말이야. 그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네. 오케이. 그 외에 공장재단 별표하시고요. 광업재단 별표하세요.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재단이라는 말이 들어갔다고 그래서 경제적 개념 그러면 안 된다. 준부동산입니다. 준부동산은 무슨 개념이에요? 법률적 개념이에요. 그럼 항공기 무슨 개념이다? 법률적 개념이에요. 자동차 무슨 개념이다? 준부동산이잖아. 무슨 개념? 법률적 개념이에요. 다음 중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을 찾아라 그러면 자동차, 항공기 이런 거 찾아내야 돼. 10톤 선박은 아니라고요. 10톤 선박 법률적 개념 아니라고요. 걔는 그냥 동산이라고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됐습니다. 자, 그 다음 법률적 개념까지 설명드렸어요. 별거 없다. 별거 없어. 밀리니까 많은 거야, 양이. 근데 밀리면 안 돼. 오늘 공부한 건 오늘 복습. 오늘 공부한 건 오늘 복습. 내일 무슨 과목이에요? 중개사법. 내일도 개론 복습. 금요일 날은 뭡니까? 그날도 개론 복습이야. 그날도 개론 복습이야. 민법은 언제 했는데? 월요일에 했어요. 화요일 날 민법 복습했어야 됐는데. 그리고 토요일 날 민법 복습하세요. 아시겠어요? 그럼 일주일 내내 민법 개론 복습이네. 그래. 공법생들은 수습하려나? 공법은 일주일 하루 정도는 가볍게 봐. 선생님 수습해도 어쩔 수 없어. 선생님 이해합니다. 제 말이 맞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3, 4일 동안 어떻게 1차 과목을 계속 복습합니다. 아시겠어요? 네네. 3일은 민법 개론, 하루는 공법 정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4월까지는 무조건 그렇게 한다. 4월까지는. 수업은 열심히 듣고 다른 과목 수업은 열심히 들으세요. 아시겠죠? 중개공시 세법 복습한다 안 한다? 하지마. 뭐 촬영해도 어쩔 수 없어. 민법 개론 복습이야. 그게 안 되면 안 돼. 그게 중요해. 일단 중개공시 6월달 이후에 해. 자, 그 다음에요 28페이지 보세요. 28페이지 밑에 보면 핵심 정리에 복합개념의 부동산 나오죠. 그러니까 복합개념 부동산이 뭔데요?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개념을 모두 고려한 부동산 개념. 맞아요? 그럼 이제 복합부동산이라고 보입니까? 네, 이거 시험에 잘 냅니다. 복합부동산. 복합개념과 같이 잘 내요. 복합부동산 볼게요. 그 별표하세요. 복합부동산. 복합개념은 당연히 중요하고
그래서 민법 개론 복습을 하고 나는 민법 개론이 이제 복습이 다 된 것 같다. 시간이 너무 남는다 이제. 그러면 이제 뭐 중계도 좀 보고 그렇게 하세요. 공시가 좀 어렵잖아. 공시가 어렵죠. 그럼 공시도 좀 어려우면 그 좀 민법 개론 다 하고야 전제 조건이 민법 개론 다 하고 내가 충분하게 잘했다. 그럴 때 하는 거예요. 자, 복합 부동산은 뭐냐? 자, 토지, 건물. 자, 이 토지와 건물은 법률적으로 하나로 취급합니까? 별개입니까? 조금 전에 했잖아. 토지하고 건물은 별개라고. 별개란 말이에요. 법률적으로는 별개예요. 그런데 거래할 때 보니까 토지 따로 건물 따로 거래합니까? 같이 거래합니까? 토지와 건물을 하나로 취급하더라는 거예요. 맞아요? 뭐 할 때? 거래할 때. 하나로 취급한다는 거를 일괄로 처리한다. 일괄 취급한다. 그래도 됩니까? 결합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요? 그렇지. 그래서 시험장에 갔는데 토지, 건물 딱 나오고 거래라는 말이 나왔는데 하나로 취급한다. 일괄로 취급한다. 또는 일체로 취급한다. 결합해서 취급한다. 이런 말이 딱 나오잖아. 그럼 그건 뭘 설명하는 거다? 복합 부동산을 설명합니다. 자, 토지와 건물처럼 법률적으로는 별개인데 거래할 때 보니까 하나로 취급하더란 말이야. 같이 묶어가지고 거래하더란 말이야.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복합 부동산이라 부릅니다. 됐어요? 자, 그럼 교재 한번 보세요. 복합 부동산 토지, 건물, 동그라미 했어요. 그 뒤에 일체로 취급 보이세요? 보입니까? 자, 일체로 취급 밑에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하나로 취급, 결합 이런 말 적으세요. 거기 말고 그 밑에 파란색 박스. 네, 거기. 토지, 건물 일체로 취급 보이세요? 그만 딱 기억한다. 그 말 나오면 뭐라고? 복합 부동산이라고. 생각을 단순하게 해야 돼. 토지, 건물 나왔어. 일체로 취급 나왔다. 그럼 뭐라고요? 복합 부동산. 읽고 이해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 그냥 그 글자 나오면 복합 부동산이다.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나오면 뭔데? 복합 개념. 됐어요? 그렇게 답을 찾는 거야. 읽고 막 생각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글자 딱 보고 이거구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자, 그 다음 오른쪽에 복합 건물 나오죠? 이건 조금 중요도는 떨어지면 그 뜻은 알아야 돼요. 얘는 같은 복합은 복합인데 뒤에 건물이라고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래, 얘는 건물이야. 복합 건물은 건물이야, 건물. 건물인데 뭐가 복합이래. 둘 이상의 용도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주상 복합 건물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택과 주거용과 상업용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한 건물 안에 둘 이상의 용도가 같이 있더라. 1층은 2층 3층은 공장이야. 4, 5, 6층은 집이래. 예를 들어서 이것도 뭐예요? 복합 건물이에요. 공장이라는 용도와 집이라는 용도가 같이 있잖아요. 한 건물 안에. 이걸 뭐라 부른다? 복합 건물. 오케이? 복합 개념은 개념이 섞여 있는 거야. 복합 개념. 복합 부동산은 부동산이 섞여 있는 거야. 토지와 건물이라는 부동산이 섞여 있는 거야. 복합 건물은 건물 자체에 두 가지 용도가 섞여 있다. 이런 뜻입니다. 복합 건물, 복합 부동산, 복합 개념 구별할 줄 알아야 돼. 됐죠? 시험에서 이렇게 잘 내거든요. 복합 부동산이란 협의의 부동산과 준부동산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맞아요, 틀려요? 복합 부동산이란 협의의 부동산과 준부동산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게 뭐지 생각하면 안 돼. 협의의 부동산과 준부동산은 광해부동산이라 그랬어. 봐봐봐, 지금 실컷 했는데. 협의의 부동산에다가 준부동산을 포함하는 이 개념을 뭐라 불러요? 광해부동산이라 부른다니까. 근데 시험장에 갔는데 복합 부동산이란 협의의 부동산에다가 준부동산을 더한 개념이다. 이렇게 질문이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공부가 된 사람은 광해의 부동산인데? 땡! 이래야 맞는데. 야, 복합 부동산 중에 그런 것도 있나? 이래 생각을 해버린단 말이야. 나 얘기한 적이 없는데.
내가 복합부동산 뭐 얘기만 했어? 토지, 건물, 일체로 취급. 그 얘기 외에는 한 게 없다 내가. 그런데 왜 자꾸 내가 안 한 얘기를 자꾸 만들어가지고 그런 거 외에도 또 있을라나? 나를 믿어야 돼. 나를 믿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내가 얘기하는 다른 게 있을까 생각하지 말라고. 없어. 있으면 내가 얘기해줘. 아시겠죠? 만약에 여기서 시청을 찾아가는데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다가 딱 꺾으면 된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지. 왼쪽으로 가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하지 말라고. 뭐 탐험가도 아니고 지금 공부할 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왼쪽으로 가도 왠지 나올 것 같은데 나올 수도 있겠지. 고생 엄청나게 한다. 이래서 이렇게 꺾는 거야. 끝이야. 이게 굉장히 중요해. 공부할 때는 탐구하는 자세를 버리라고. 탐구하는 자세 버리세요. 탐구자의 자세를 버리라고. 그런 분 엄청나게 많아요. 수업 끝나면 질문하러 오는데요. 제가 뭐 질문하러 오자마자 질문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또 이런 말도 겁나 질문하는데 못 올라 또. 너무 깊은 걸 질문해. 전혀 알 필요가 없어. 합격하고 연구하면 되는데 합격 그리고 내가 그리고 또 오잖아요. 또 이러면 질문하러 안 올까봐 걱정이. 질문 언제든지 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런 질문하는 분들한테 기초를 물어봐요. 이거 협의부동산이 뭐예요? 그걸 몰라요. 복합부동산이 뭐예요? 그걸 몰라요. 그런 거는 모르고 있잖아요. 저 필요 없는 걸 물어봐요. 물어봐요. 시가표준액이 뭐 이런 거 막 물어보고 막 기준시가가 뭔데 이런 거 물어보고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감정평가 가면 개별 공시지가 이런 걸 잘 알아야 되는데 기준시가가 뭐 이런 거 물어보러 시가표준액이 뭡니까? 이런 거 자꾸 질문하고 오는 거야. 합격하고 공부하세요. 그런 거는 합격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복합개념, 복합부동산, 복합건물 아셔야 됩니다. 자, 됐습니다. 이제 넘깁니다. 자, 이제 34페이지 한번 봅니다. 34페이지 보시면 부동산과 동산의 차이점 보이세요? 34페이지 맨 밑에 표에 우리 중개사 시험에서는 잘 안 물어보거든요. 최근에 감정평가 문제 보면 한 번씩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좀 보겠습니다. 다른 건 안 보고요. 자, 이 부동산에 보면 거기 뭐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이런 건 굳이 구별 안 해도 돼. 거기 법률적 측면에 보니까 등기 등록이라는 거 보이세요? 공시방법에? 공시방법 줄치고 별표합니다. 제가 아까 부동산은 공시를 등기로 가지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등기 등록이라는 공시를 하는데 동사는 그게 뭐라고 돼? 점유라고 돼 있죠? 점유. 자, 이건 알아놔야 돼요. 추가로 그 밑에 공신여가 볼게요. 공신여. 그것도 줄치고 별표합니다. 부동산은 등기를 가지고 공시한다고 그랬잖아요. 부동산은 등기에 공신력이 없어요. 공신력을 인정한다, 불인정한다? 자, 등기부등본을 떼봤는데 무슨 동, 뭐 신정동 100번지 집이 홍길동 이럴 거라고 딱 그게 이름이 홍길동 돼 있어. 등기부등본을 떼봤더니. 근데 진짜로 그 집이 홍길동이라는 공신력은 없다고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게 진짜 홍길동 집이라는 건 아니야. 등기만 했을 뿐이야, 이렇게. 그럼 공시법 시간에 등기법 할 때 배웁니다. 등기법 할 때 등기할 때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매도자 매수인이 와가지고 신분증에 등기만 해주는 거지. 이게 진짜 당신 집이냐고 조사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등기관은. 알겠어요? 공신력 있다 없다? 없어. 공신력 없어. 자, 그런데 동사는 내가 지금 지갑을 갖고 있습니다. 누구 거라고 봐줘, 여러분들이? 내 거라고 인정해 주죠. 그래도 동사는 점유하는 사람을 주인이라고 일단 추정해 줍니다. 그래서 동사는 공신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선의취득 인정이 돼. 자, 그래서 부동산은 보세요. 공신력이 불인정되니까 선의취득이라는 게 인정이 안 돼. 선의취득이 뭐예요? 일단 갖고 있는 사람을 주인으로 봐준다는 얘기거든. 나 민법 시간에 자세히 공부합니다. 선의취득은 부동산에 선의취득이라는 게 없어요. 길 가다가 물건 줍는 것 같은 이런 거거든. 근데 동사는 선의취득 인정됩니다. 자, 정리한다. 부동산은 등기에 공신력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은 선의취득 인정 안 돼. 동사는 등기에 공신력 있다. 이 말은 선의취득 인정된다. 아시겠죠? 두 가지는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35페이지 보시면 토지의 분류 나오네요. 자, 이게 제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자, 넘겨보세요. 38페이지예요.
38페이지 보시면 그게 토지의 종류가 양가로 1번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한번 넘겨보세요. 19개 나오네. 19번까지. 어이구야, 많다. 죄송하지만 다 알아야 됩니다. 19개 다 알아야 된다고. 어떤 게 나올지를 모른다. 제가 이거는 뭐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엄청나게 자주 나온다. 여기서. 작년에도 당연히 나왔고. 그래서 이 토지의 분류 나오는 19개는 내가 알아야 되겠다. 그럼 어떤 걸 알아야 되느냐? 막 택지 그러잖아요. 그럼 택지가 뭔지 알아야 돼요. 후보지 그러면 후보지가 뭔지 알아야 된다고. 나지 그러면 나지가 뭔지 알아야 돼요. 소지 그러면 소지가 뭔지 알아야 돼요. 그렇게 물어보게 되면 어쩔 수 없어요. 포락지 그러면 포락지가 뭔지 알아야 된다고.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럼 조금 쉬었다가 제가 토지의 분류 설명드릴 건데 여러분들 설명을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된다? 아, 뜻을 알아야 되겠구나. 소지 그러면 뭔구나. 뜻을 알아야 되겠다. 아시겠죠? 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